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공제받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거래징수에 수단 조세를 전가하는 간접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공급받는 자로부터 10%만큼 더 받죠. 거래징수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거래징수한 매출세액과 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내가 창출한 우리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세만큼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는 그러한 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그런 과정에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공제받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 체계가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우선 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기본적으로 내 사업을 위해서, 사업자가 내 사업을 위해서 지출하는 것에 대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업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대전제는 과세사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세사업을 위해서 지출이 되면서 거래징수당한 거다.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그러면 반대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라고 하면 뭐예요?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중에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는 건 면세사업도 있는 거죠. 그죠? 면세사업과 관련한 지출, 그러면서 매입세액 공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매입세액 공제의 범위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이죠. 내가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받겠죠. 그럴 경우에 10%만큼 더 준 거, 이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으로 거래에 징수당한 거, 우리가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 때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뭐 이런 것들로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았다. 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그럴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단 요건들이 있었죠, 그죠? 대표적으로 5년간 그 수치 명세서 작성을 해야 되고 5년간 보관하고 더 중요했던 거는 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로부터 이러한 카드 전표 등을 받은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이 되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 나오죠, 그죠?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상에 기타 매입세액 공제로 표현이 되고 있는 그런 항목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과세전환 매입세액 뭐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 고물상 뭐 이런 중고 자동차 회사들 뭐 이런 데들은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됩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매입세액이 되겠다. 이렇게 거래징수 당한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로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 중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그러한 항목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해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예정신고 때, 확정신고 때 제출을 해야 되죠.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 안 했으면
공제 안 받겠다라는 의사표시로 취급을 해서 공제를 안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별 등록번호 전부 일부가 적혀지지 않았다든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공제를 안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필요적 기재사항 미제출 뭐 이렇게 해서 매입세액 불공제 받는 사유가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해주겠다 이렇게 예외 규정을 또 해놨습니다. 원칙은 공제고, 제출하면 공제고, 미제출할 경우에는 공제 안 해줘. 근데 이런 사정으로 미제출했다? 아니면 나중에 제출했다? 이럴 경우에는 공제해준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합계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도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그런 것들을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제출을 하면 매입세 공제 해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공급가액이 차고, 공급가액이나 뭐 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차고로 기재가 된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공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정하는 경우, 여기 위에 보면은 수정신고, 그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여기서 말하는 경정청구는 돌려달라, 내가 낸 세금 중에 일부 돌려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경정이라는 거는 세무조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세무조사 할 때 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무조사하는 것까지 그때까지도 수정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런 페널티를 좀 부과를 하겠다라고 해서 가산세는 0.5%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위에 두 개는 가산세가 없지만 경정시 세무조사할 때 확인이 되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출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입세 공제는 가능한 거죠. 매입세 공제는 가능하지만 가산세는 두드려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것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죠. 그죠? 첫 번째는 매입 합계표상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잘못 적용을 해서 잘못해서 불공제되는 거고, 이거는 세금계산서 자체가 잘못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지 않았다.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 매입세 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건덕지가 없는 거잖아요, 증거가. 그죠? 그리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됐다든지 사실과 다르게 기재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세금계산서 미수치, 부실기재 뭐 이런 그 취지로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세금계산서 이러한 미제출, 세금계산서 미수치, 그죠? 미수치 이런 경우에는 공제를 안 하는 게 원칙인데 그 불공제 사유에 대한 또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제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까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가 있다. 보통은 실무적으로는 어때요? 사업자 등록 나오고 나면 나중에 소급해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그러한 형식으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일부가 차고, 그죠? 차고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가 됐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이 되면은 공제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지만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은 받았다. 이게 뭐예요? 지연 수치가 되는 거예요. 매입자 입장에서,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그럴 경우에는 그 지연 수치 가산세는
부과가 되죠. 그죠?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받고 그 공급받는 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취를 해야 되는데 그걸 늦었다. 그러면 공급자는 1% 가산세, 공급받는 자는 0.5% 가산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이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받다. 그럴 경우에 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다. 그래도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 만약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전자로 발급해야 되는데 종이로 발급했으니까 가산세 1%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6번은 이제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사업장 명의로 발급받더라도 이러한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자로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고요. 실제 공급한 사업자하고 항상 뭐랄까요? 부가시세는 공급자가 있으면 공급받는 자 상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급한 사업자가 신고 납부를 제대로 한 경우에 좀 허용을 한다. 어차피 과세 당국에 돈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확정 신고 기한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확정 신고 기한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런 상황에 해당이 된다. 오, 많이 늘어났죠, 그죠? 옛날에 6개월이었는데 1년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수정 신고, 경정 청구 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경정 결정하는 경우, 세무조사, 그 다음에 기억은 뭐예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납세자가 수정 신고, 경정 청구를 하는 경우, 니은은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어때요? 확정 신고 기한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그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확정 신고 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미발급으로 되죠, 그죠? 그거하고는 또 공급 받는 자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 여부하고는 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8번은 이제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죠. 그러면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 시기 특례 규정을 적용을 하는 경우에 뭐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 공급 시기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 경우에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럴 경우에도 매입세 공제를 허용을 하는 매입세 공제 허용하는 범위들이 조금씩 자꾸 늘어납니다. 그죠? 공급 받는 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해가지고 신고를 했다면 국가의 기본적인 조세 수입이 들어온 거잖아요, 부가세가. 그걸 돌려주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매입세 공제 허용을 하려고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경우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당사자가 신고 납부를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죠? 신고 납부를 했다는 얘기는 공급자는 매출세액 신고를 한 거죠. 납부를 했고요. 공급받는 자도 매입세 공제로 신고를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탁매매, 그 다음에 주선, 중개, 용역 뭐 이런 것들이 납세자들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위탁매매인데 대리인 매매인데 위탁매매가 아닌 것처럼, 혹은 그 반대인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뭐 예를 들어서 위탁매매다라고 하면 위스탁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A하고 B하고 중간에 위탁 매매인이 있어서, 중개인이 있어서
이걸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그 A하고 위탁 매매인하고 직접 거래한 것처럼 저 세금 계산서를 서로 수수를 하더라도 인정해주겠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위탁받은 위탁 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실무 강의, 부가세 이론 강의를 좀 추가로 들으면 프로그램 강의가 아니라 그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미음이 이제 요번에 바뀐 내용이죠, 그죠? 개정사항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애누리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출 애누리로 판단을 하면 과세표준에서 포함을 시키는 게 아니죠.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애누리가 아니라 판매 장려금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금 계산서를 더 많이 발급을 한 거죠. 그러면 공급 받는 자 입장에서도 더 많이 거래 징수를 당한 거고, 그런 경우에 매입세 공제 그냥 유지를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에는 추징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세금 계산서와 관련해서 그 원칙적으로 미제출 혹은 부실 기재, 사실과 다른 거, 뭐 이런 취지로 매입세 불공제 대상에 해당이 됐지만 예외적으로 또 공제되는 게 이런 항목들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0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뭐 쭉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강의지만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 당연히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이 돼야 되죠. 그죠?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걸로 보이는 것들은 매입세액 불공제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을 하거나 관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입세, 당연히 매입세 공제 안 해준다라는 얘기죠. 법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골프 회원권을 샀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가 대부분이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은 매입세 공제 안 해주겠다. 콘도 회원권을 구입을 했다.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콘도를 구입하면서 직원들이 거기에 직원 복리 차원에서 구입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용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거래처, 대부분 대표이사 개인이 이제 뭐 사용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나오면 추징하겠죠. 공제받았던 거. 그다음에 뭐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직원이, 그죠? 그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출자자나 출자 임원이나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사택 유지 관리비와 관련된 매입세. 사택이라고 했는데 종업원들이 들어가서 사택에서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 출자 임원이나 뭐 이런 친족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한다. 그러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걸로 우리가 취급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취지입니다. 자,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 구입 유지와 관련된 임차 구입 유지 임차와 관련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비영업용이냐 영업용이냐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를 할 때는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용이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택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택시, 그 다음에 렌터카 회사, 그죠? 렌트카 회사, 승용차로 그 렌트 해주는 거죠, 그죠? 택시도 승용차로 소나타 승용차 택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 승용차 자체로 캐시플로우가 창출이 된다, 그거를 영업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뭐예요? 비영업용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승용차, 소나타 승용차를 사가지고 직원들 출장 갈 때 사용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영업용이 아니라 비영업용이다라는 얘기예요. 영업용과
업무용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죠. 당연히 출장 갈 때 사용하는 소나타 승용차는 업무용이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업무용인 거지 영업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원 8명 이하의 승용차, 소형 승용 자동차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9인승 이상이다라고 하면 뭐예요? 대표적으로 뭐 카니발 같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죠. 소형 승용 자동차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너무 작은 것도 소형 승용 자동차에 해당이 안 되네요. 오히려 뭐 모닝 뭐 이런 것들은 매입세액 공제가 또 됩니다.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영업용, 그 다음에 영업용이 아닌 거 뭐 이런 것들을 자동차를 영업수단으로 직접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관련된 뭐 그 임차료, 렌트비 뭐 이런 것들도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그 주차비, 정액 주차비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대비와 관련된 거 용어가 바뀌었죠. 기업 업무 추진비로 용어를 접대비라는 말 자체가 좀 글쎄요 왜 바꿨는지는 저는 뭐 굳이 뭐 바꿀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어감상으로 접대라는 것보다는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용어를 사용하는 게 어떤가라는 취지에서 바꾼 것 같은데 별 의미는 없고요.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 공제를 안 한다. 면세 사업 등과 관련된 거 당연히 과세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안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관련 매입세 법문에는 면세 사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 관련 매입세액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근데 이제 토지와 관련된 거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의 취득 원가로 가는 것들, 토지의 원가로 가는 것들은 매입세 공제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을 해서 건축물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거다. 그러면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해 지출되는 건물 철거 비용 뭐 이런 것들은 뭐예요? 토지의 원가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철거 과정에서 거래 징수당한 철거 업체로부터 세금 계산서 받더라도 매입세 공제 안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 이거는 뭐 8번은 되겠는데 어쨌든 법문상으로는 7번까지 나와 있긴 하다. 자,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매입세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 근데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 과세 기간에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나중에 가산세에서 사업자 등록, 미등록 가산세 그거하고는 또 달라집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지 되는 거죠.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는. 자,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뭐 이 부분은 겸용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세상에 겸용사업자들 많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는 그러한 사업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주변에 보면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약국들이 있죠. 약국들. 조제 매출은 조제약은 면세고 판매약은 과세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신문사, 잡지사 뭐 이런 데들도 뭐예요? 광고 수입은 과세고 신문, 도서 뭐 이런 것들은 면세고 뭐 이렇게 되죠. 생각보다는 주변에 출판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병원, 피부과 뭐 이런 성형외과 이런 데들도 과세 면세가 겸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 목적, 그 성형 목적, 미용 목적이 아니면 또 그 면세로 취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생각보다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고 안분계산, 정산, 재계산하는 과정들을 거친다. 공통매입세액이 발생을 하면 그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고
이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을 합니다. 매입세액,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 매입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 그 공급가액으로 안분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서 얘기하는 공통 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할 때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을 하는 거고요.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안분 계산을 하지 않는 그런 그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예정신고 때 안분하고 그 다음에 확정신고할 때 정산을 하는 그러한 스토리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사례를 풀어보면서 예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확정신고 때 정산까지는 대부분 잘 합니다. 정산은 예정신고 때 안분 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을 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 차기로 넘어가 가지고 재계산하는 걸 까먹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감가상각자산이다, 기계장치를 구입을 했는데, 수리설비를 구입을 했는데 운수회사다라고 하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렇게 해서 뭐 과세와 면세가 겸용이 된다. 그러면은 이 기계장치, 수리설비가 계속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 회사에. 그죠?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재계산을 해야 되는데 면세 비율이 뭐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럴 경우에 재계산해야 되는데 그런 걸 까먹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계산하고 정산, 재계산 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이게 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입니다. 명세서. 그래서 해당 과세기간의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쭉 모아집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이 됐다든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단기에 불공제되는 항목들은 여기에 모아지는 거고요. 정산이나 재계산하는 것들은 이 밑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신고서상에 한꺼번에 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317페이지, 18페이지 이러한 서식 작성 방법들을 참고 삼아서 사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18페이지 밑에 사례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공통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해봐라. 거래일자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니까 19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면 그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주유대라고 해서 세금계산서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월 15일자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5월 15일자 불공이죠. 불공을 매입, 이걸 선택을 하는 거죠. 54번. 그러면 54번 불공 내용이 뭐냐, 불공 내용이 뭔지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짜리? 54만 원짜리. 아이고. 그리고 거래처는 경기라고 되어 있는데 설악이죠. 설악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거죠. 이게 지금 2번으로 되어 있는 건 환경 등록에 이렇게 설정을 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로 회계 처리를 하고, 이거는 주유대 822, 그 다음에 대변에 25, 3 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는 접대비와 관련된 거죠. 접대비가 8만 원이네요. 그리고 그냥 설악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불경제 사유를 접대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혼합 813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공으로 하고 면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네요. 2550000 그냥 거래처는 임의로 한 겁니다. 그리고 불공 사유를 보니까 면세 사업과 관련된 거 이렇게 선택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면세 지출분과 관련해서 이거는 뭐 상품을 구입했는데 면세 사업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25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표 입력은 끝내놓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이게 끌어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 딱 들어오네요. 그죠?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단계에서 제대로만 그 입력이 된다라고 하면 그 관련된 서식에 끌어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 매입세액 정산 자료가 있네요. 이거는 이제 가정을 해서 총 공통 매입세액이 1,730만 원이 되네요. 공통 매입세액 정산하는 거는 어디서 하냐? 여기서 하는 거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이거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들을 얘기하는 거고,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이 있고요. 정산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세액 재계산이 이 탭에 있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정산, 납부세액 재계산 이런 절차를 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안분계산할 때는 공급가액 기준, 그죠? 이거 선택을 해서 그 기왕에 뭐라고 할까요? 입력이 돼 있다. 공통 매입세액으로 입력이 돼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보고 보시면 9번에 있죠. 불공제 사유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대상이다라고 하면 이 사유로 선택을 해놓으면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할 때 불러와지긴 합니다. 여기서 쭉 공통 매입세액으로 불러와집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그냥 가정을 하고 그 안분 계산이 전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하고 총 공통 매입세액이 17300 만약에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으로 불공제 사유를 선택을 했다면 그 전표들이 여기에 불러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총 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은 709000 이렇게 되겠죠. 709000. 그 다음에 면세 공급가액은 3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세 비율이 계산이 되고 총 공통 매입세액 중에서 불공제되는 게 732만 원 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예정 신고 때 222만 원이 기왕에 불공제 됐으니까 나머지 이 금액만큼 불공제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 내용이 신고서상에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신고서에 반영이 되는지 한번 보면 새로 불러오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아직 안 불러와졌습니다. 이게 저장을 안 해서 그렇죠. 저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고서상에 다시 한번 불러오면 매입세액 불공제. 자, 이게 1분기로 조회를 해서 그러네요. 2분기잖아요, 지금. 2분기로 조회를 해보면 나오겠죠. 그쵸?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해당 연도에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들, 이 금액이죠. 이 금액과, 안분 계산한 거, 이 금액, 그죠? 안분 계산한 거, 이 금액이 신고서상에 표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대손세액 공제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